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는지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본 생활 태도와 공부 습관, 공부의 목적, 시험의 의미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한번 곱씹어 보시고 실수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번 시험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핑 모의고사 제3회 듣기 21번에서 28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1번 이수지 씨, 예전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셨나요? 1년 넘게 일했어요. 1년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면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수지 씨 퇴근하기 30분 전에 제가 출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수지 씨, 예전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셨나요? 1년 넘게 일했어요. 1년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면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수지 씨 퇴근하기 30분 전에 제가 출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1번입니다. A, B, A, B, A, B, A, B. 굉장히 좀 긴 대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잘 듣고 분석해야겠죠. 들은 내용의 상황과 맥락에 어울리지 않거나 언급되지 않은 선택지는 지워가며 답을 찾아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수지 씨, 예전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셨나요? 1년 넘게 일했어요. 1년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면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수지 씨 퇴근하기 30분 전에 제가 출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택지 확인하겠습니다. 1번. 남자는 오후에 편의점에 출근합니다. 여자가 5시까지 근무하고 남자는 5시 직전 4시 30분까지 출근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오후 토픽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발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발음을 하고 있다면 먼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점점 더 한국어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읽으실 때 정확하게 읽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반면에 좋은 발음을 가졌다면 상대가 내 말을 잘 알아듣고 그 잘 알아듣는다는 거에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어 능력은 점점 향상이 되지요. 발음이 좋으면 문법이나 어휘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유창하다, 즉 한국말을 잘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여러분들 단어, 문장 읽으실 때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2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김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 선생님. 6학년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네. 6학년은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작년에 5학년을 맡아서 올해 6학년 아이들을 잘 알아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김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 선생님. 6학년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네. 6학년은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작년에 5학년을 맡아서 올해 6학년 아이들을 잘 알아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2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 B, A, B, A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김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 선생님. 6학년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네, 6학년은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작년에 5학년을 맡아서 올해 6학년 아이들을 잘 알아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여자는 이 학교에
학생입니다. 여자는 이 학교의 선생님이죠. 오답입니다. 2번. 여자는 남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많이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3번. 남자는 6학년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남자는 6학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죠. 그리고 6학년은 처음이어서 잘 부탁드린다 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오답이었고요. 4번. 여자는 이 학교에서 제일 오래 일했습니다. 여자가 이 학교에서 오래 일했는지는 모르죠. 다만 작년에 5학년을 맡았다 라는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22번은 여자는 남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3번. 제가 방금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어떡하죠?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시청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저는 가운데 칸에 타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기관사에게 연락할게요. 가방 모양을 설명해 주세요. 초록색이고 네모난 모양이에요. 지하철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방금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어떡하죠?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시청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저는 가운데 칸에 타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기관사에게 연락할게요. 가방 모양을 설명해 주세요. 초록색이고 네모난 모양이에요. 지하철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2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 B, A, B, A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제가 방금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어떡하죠?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시청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저는 가운데 칸에 타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기관사에게 연락할게요. 가방 모양을 설명해 주세요. 초록색이고 네모난 모양이에요. 지하철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어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사. 기관사는 지하철, 배 등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관사 알아두시고요. 선반은 어떤 게 선반입니까? 물건을 얹어두기 위해서 벽에 달아놓은 긴 받침 같은 것을 우리는 선반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타면 위쪽에 이렇게 선반이 있지요. 저도 이렇게 선반 위에 물건을 놓아두었다가 두고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조심하도록 해요. 자,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번. 여자는 초록색 가방을 사려고 합니다. 여자는 지하철에서 초록색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2번. 남자는 가방을 찾으러 시청에 갈 겁니다. 남자는 가방을 찾기 위해서
기관사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오답이었고요. 3번. 여자는 지하철 선반에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지하철 선반에 가방을 올려두었다 라고 말을 했죠. 4번. 남자는 시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남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지 않았죠. 23번. 여자는 지하철 선반에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4번. 행복 쇼핑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서 옷을 주문하고 아직 못 받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배달이 되었다고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배달 중인데 인터넷에 잘못 표시되었네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도착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행복 쇼핑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서 옷을 주문하고 아직 못 받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배달이 되었다고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배달 중인데 인터넷에 잘못 표시되었네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도착할 거예요. 다음의 대화를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대화는 A, B, A, B, A로 이어지는 대화였고요. 행복 쇼핑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서 옷을 주문하고 아직 못 받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배달이 되었다고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배달 중인데 인터넷에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문법 중에서 은, 는, 이가 즉 누가, 무엇이 뒤에 오는 주격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미소 씨가 나나 씨에게 질문해요. 누가 한국에 와요? 나나 씨가 대답합니다. 제 동생이 한국에 와요. 여기에서 오늘 배울 문법은 누가, 동생이 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가는 명사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주격 조사로 앞에 오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요. 주어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주체를 이야기하고요.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돼요. 예문을 보면 동생이 한국에 와요. 명사 동생 뒤에 이를 붙여서 앞에 오는 명사 동생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냅니다. 누가 와요? 동생이 한국에 와요. 또 다른 예문 볼게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명사 불고기 뒤에 가를 붙여서 앞에 오는 명사
불고기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냅니다. 무엇이 맛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그런데 언제 있어요? 언제 갔어요? 함께 볼게요. 동생과 같이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뒤에 이를 씁니다. 그래서 동생이가 돼요. 반대로 불고기 같이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뒤에 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고기가가 돼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 나에 가를 붙이면 나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말 저에 가를 붙이면 저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 가를 붙이면 누구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앞에 오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붙여서 동생은 동생이가 됩니다. 반대로 앞에 오는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가를 붙여서 불고기는 불고기가가 돼요. 그리고 이 가의 높임말은 깨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동생이 커피를 먹어요. 주어를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할머니께서 커피를 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 이를 높여서 깨서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선생님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커피를 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서 앞에 오는 명사에 받침 없어요, 받침 있어요 모두 깨서를 사용해요. 우리 그럼 이제 예문 보면서 이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빠 농구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빠가 농구를 해요. 누가 농구를 해요? 오빠가 농구를 해요. 벚꽃 예쁘네요. 어떻게 말해요? 벚꽃이 예쁘네요. 무엇이 예뻐요? 벚꽃이 예뻐요. 할아버지 낮잠을 주무세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세요. 누가 낮잠을 주무세요?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세요. 이번에는 대화 예문입니다. 미소 씨가 나나 씨에게 질문해요. 한국 음식 중에 무엇이 가장 맛있어요? 나나 씨가 대답해요. 불고기가 가장 맛있어요. 예문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명사 이 가를 알아봤습니다. 이 가는 주격조사고요. 이가 앞에 오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받침이 없으면 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가의 높임말은 깨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준수 씨,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친구가 준수 씨예요. 저한테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친구도 소개해 주고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 줘서 고마웠어요. 나중에 준수 씨가 우리나라에 오면 저도 잘해 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준수 씨,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친구가 준수 씨예요. 저한테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친구도 소개해 주고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 줘서 고마웠어요. 나중에 준수 씨가 우리나라에 오면 저도 잘해 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25번. 26번. 25번과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이 역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듣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다만 선택지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들은 내용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비슷한 어휘와 표현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단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말에 수지 씨가 알려준 북촌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거기 정말 좋죠? 옛날 집에서 직접 생활해 볼 수도 있고요. 네. 하룻밤 지내봤는데 주인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한식도 맛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예절 체험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가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수지 씨가 알려준 북촌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거기 정말 좋죠? 옛날 집에서 직접 생활해 볼 수도 있고요. 네. 하룻밤 지내봤는데 주인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한식도 맛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예절 체험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가보려고요. 27번. 28번. '잘 들어보셨나요? 두 사람은 한옥마을에서 생활하는 것, 한식을 먹는 것, 예절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말에
수지 씨가 알려준 북촌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거기 정말 좋죠. 옛날 집에서 직접 생활해 볼 수도 있고요. 네, 하룻밤 지내봤는데 주인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한식도 맛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예절 체험도 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가 보려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7번.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어떤 걸까요? 한옥마을의 구조, 한옥마을에 가는 방법, 한옥마을과 예절 체험. 이런 거보다는요, 한옥마을에서 생활하는 것, 한식을 먹는 것, 예절 체험. 이런 것들이 한옥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27번은 두 사람이 한옥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8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자는 한옥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남자가 한옥에서 하룻밤 잤죠. 1번은 오답입니다. 2번. 여자는 한옥마을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자가 한옥마을에서 아침을 먹었죠. 오답입니다. 3번. 남자는 주말에 북촌 마을에 갈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는 미래 시제이죠. 남자는 주말에 북촌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과거형이어야지 정답입니다. 4번. 여자는 남자에게 북촌 한옥마을을 알려줬습니다. 남자가 수지 씨가 알려준 북촌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북촌 한옥마을을 알려주었습니다. 28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듣고 문제 푸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듣고 따라하고를 반복하시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보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번 주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